자, 문학 작품이고, 시문학이네요. 시 산문 복합이죠. 이런 유형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박두진의 별, 금강산 시 3 봅시다. 두진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행문 형식으로 써놓은 거죠. 그래서 금강산 가는 길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이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일령가 우리 쭉 보면 알겠지만, 일령가 이연에서는 금강산에 들어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 것을 떠나 점차 금강산의 자연에서 인간적 번뇌마저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또 삼년과 사연에서 금강산에서 본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다양한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5년과 6년은 바다와 산이라는 공간에서 모든 별이 뜬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볼까요? 자, 감탄이죠.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아득히 왔더니라 반복되면서 첩첩한 산길과 먼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밑에 나오죠. 내면을 조웅시키는 거죠. 자,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을 왔더니라 인기척 끊기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는 한낮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 그 화안한 골길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기어 왔더니라. 자, 여기 니라 또 여기도 니라 했죠? 니라 여기서 여기 니라 이건 뭐예요? 자, 종결어음의 반복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예, 가군이죠, 가군. 예, 그래서 여기 아득히 왔더니라. 자, 그 다음에 첩첩한 산길과 먼 생각에 잠겨 왔더니라. 그래서 요거랑 그죠? 왔더니라. 요거랑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을 왔더니라. 그리고 나는 먼 생각에 잠겨 왔더니라. 반복을 통해서 강조했어. 백화. 자, 이 하자가 마주한 자연의 모습이 하나의 하얀 꽃과 같은 거죠. 예. 앙상한 사이 바람에 박화 같이 불리우며 물소리에 힘돌이 되어 시각적이고 씻기움에 나는 총총히 외로움도 있고 왔더니라 또 나왔지 왔더니라 자연과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살다가 오래 사겨 장목들 흰팔 벌리고 서 있고 풍설에 깎여 날선 봉우리 자, 묘사가 뛰어나죠? 예, 묘사가 있고 그래서 자연의 유구함을 풍기는 분위기 표정 훌 음성상이고 창천에 그죠? 하늘을 창으로 보는 것. 흰 구름 날리며 섰더니라 또 니라가 나왔죠. 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 대한 예찬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강산 안 가봤는데 자, 또 계속 음성사진 찍어줘. 한 종일 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아는 바람소리. 청각이죠? 9월, 계절적 배경. 9월 고운 낙엽 날리어 푸른 담. 이 담은 물이야, 물. 그죠? 어, 저수지 같은 거. 호루루 음성사진 찍어. 낙하같이 지더니라 생동감도 느껴지고 있죠?
어젯밤 잠자던 동해안 오천 그 검푸른 시각적 밤하늘 나는 장엄이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느니 하자가 본 자연이야.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산장에도 얼어붙은 바람 속에 우러르는 나의 하늘의 별들이 하자의 내면이야 자연이. 꽃과 같이 난만하더라. 꽃이 많이 피어 화려하다는 얘기야. 자연의 모습에 아주 화려한 것을 보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각종 표현법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자연과 함께 하나 되는, 동화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네. 나번의 신경님의 길, 되게 유명한 시죠. 자, 신경님의 길. 음, 음, 신경님의 길. 잠시만요. 이거 맞구나. 신경님의 길. 네. 자, 신경님의 길도 이제 길을 통해 인생 살아가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죠. 이 장면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이 외부에 있다고 여기고 이들이 자신들의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길이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는 이유도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길이 내부로 나 있다고 여기는데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죠. 이처럼 이 작품은 시적 대상의 길을 의인화해서 인간 중심적 사고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내면을 가꾸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봅시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그죠? 인생의 방향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만한 사람들이야. 길은 시적 대상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시적 대상을 의인화시켜서 오만한 삶의 태도를 지닌 인간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위에 앞에 벼랑에서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도 만들기도 한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시련을 주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의 만든 길이 인생을 겪는 시련의 고난이죠.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 살이를 구현시키는 것도 세상에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인용해서 사람들이 가진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데 인생의 참된 의미가 다양한 거야. 다양한 경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통념. 그러니까 너무 인간 중심인 거야, 이게. 길이 사람을 밖으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 깊은 것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내면을 보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야, 이 길을 내가 만들어서 자기 위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런 통념을 버리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래서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길은 고분고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후각적 심상이죠. 내면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성이요. 사람이 알기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겠죠. 또 그늘이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한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평온한 상태에 그것을 알고 나서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어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죠.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외면 아닌 내면의 중요성, 그죠? 겸손함.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과
오만한 사람들의 이야기하면서 내면을 가꾸는 삶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거는 수필이죠, 수필. 그래서 수필인데, 자, 마지막 거는 백석의 편지네, 그죠? 편지. 요건 그냥 본문을 그냥 볼게요. 본문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백석의 편지. 자,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초롱초롱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지금 당신에게 보내주신 당신 즉 글의 대상이죠. 맑고 고운 수소나 한 폭을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오릅니다. 아, 대상에 대한 슬픔이 있네요. 나는 이제 이 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남쪽 바다의 어떤 낡은 항구 처녀 하나를 나는 좋아하였습니다. 머리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목이 패고 키가 호리낭창하였습니다. 키가 호리호리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느 해 6월 저물게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습니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헤어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을 닮은 것을 골라낼 수 없었습니다. 총명한 내 친구 하나가 그를 비교서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 나도 기뻐서 그를 비교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수선이 시들어갑니다. 아, 이게 무슨 병이 있나 봐요, 그죠? 그는 수물이 넘지 못했고 또 가슴에 병을 얻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병을 얻었. 네. 어, 그는 수물이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얻었습니다. 무슨 병일까? 이야기만 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나는 당신이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소나 의 폭을 치워 넣어야겠습니다. 아직 셀 때가 멀고 또 복밥을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의 어머니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쇠 헝겊이나 얻어다가 알록달록 각시나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 좋아하실래 육보름 밤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록 좋겠습니까? 자, 육보름이 뭔지, 육보름이 정월 대보름 다음 날이 육보름이래요. 그죠? 자, 육보름 넘어서 밤은 집집이 인간으로, 안간으로, 사랑으로, 웃간에도, 웃간에도, 다락방에도, 허통에도, 고방에도, 부엌에도, 대문간에도, 외양간에도 모두 째듯하니 불을 켜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입니다. 달 밝은 마을 행길 어대로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밤물을 뜨먹고 도야지 깃을 들썩이는 밤입니다. 대학식 청년들 새 옷을 입고 복불로 깃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벌판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고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에 옹팩이 찰락찰락 물을 기러 오며 별 같은 이야기 짝깔짝깔하는 밤입니다. 대학시 처녀들이 또 복을 가져오느라고 달을 보고 옛날에 이제 그 복 받으라고 이제 이런 그 명절이나 정월철에 복조리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달 보고 웃어가며 살쾡이같이 여같이 부잣집으로 가서 날새기도 하게 기와골 기와장을 벗겨오고 부엌에 소뚜껑을 들어오고 곱새당에 집나들을 뽑아오고 이렇게
허물없이 즐거움 속에 기득하는 한 그들은 산에서 내린 자 이들은 이제 신나죠. 이 아픈 이 소서나 같은 여인 빼고는 자 그리고 부엌에 소뚜껑을 오고 곱새담에 집날을 뽑아오고 이렇게 허물없이 즐거움 속에 기득기득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승증이 되어버린 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신에게 자신의 체험을 친근하게 말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지죠. 편지 형식의 이제 수풀인데, 글쓴이가 당신에게 전달하는 두 이야기는 모두 밤과 관련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이 담겨 있죠. 먼저 개인적 경험은 당신에게서 받은 수서나 한복을 보며 떠올린 글쓴이의 사랑 이야기를 쓰는 거죠. 글쓴이에게 아름답지만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하는데 공동체적 경험은 복을 맞이하는 밤에 고향 동네 처녀들이 잠시 용인된 일탈하며 즐거워하던 이야기로 야생적 생명이 넘치는 고향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처럼 이 작품은 밤과 관련해 슬픔과 즐거움이 상반된 감정을 경험한 글쓴이의 두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밤과 관련해 슬픔과 즐거움. 그래서 한쪽은 막 신나는 거야, 막. 명절 왜냐면 여자애들이 이제 뭐죠 여자애들이 함부로 막 나가 놀거나 이렇게 못했거든.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요런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줬을 때 이제 뭐야 그 막 신나게 놀아야 되거든요. 그죠? 간접적으로 여자애들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러나 다 자기는 이제 슬픈 그 감정이 그 안에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공통점 파악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다 맞췄네. 그죠? 그래서 1번이죠. 이 작품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셋이 다 뭐예요?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뭐예요? 자, 비유, 은유 이런 얘기죠. 가에서는 뭐야? 가에서는 가에서는 가을날, 가을날 곱게 떨어진 낙엽을 낙하에 빗대고 있고 하늘의 별들을 남만한 꽃에 빗대고 있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나에서는 뭐? 나에서는 이 길은 이제 인생의 길이죠. 길을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을 빗대고 있죠. 마치 사람처럼 길을 바람직한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는 존재를 표현하고 있죠. 또 다에서도 내가 좋아했던 처녀는 수선에 빗대고 있죠. 그죠? 삶을 통해 처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다 비유를 썼고 있다. 오케이. 23번. 자, 요거 23번은 이제 외적 증거가 외적 증거 빨리 나오는데 그죠? 외적 증거 조금 에, 어려울 수 있는데 자, 가 나를 감사하는 걸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거를 찾는 것, 틀린 거. 자,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조금 크게 할게요. 제가 잘 안 보여서. 좀, 네. 자, 가야 하장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성하고 있어요.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인 대상으로 묘사하여 자연의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사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 있어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겠으면 일깨우고 있죠. 박간을 대비하여 내면의 내적 성찰이 중요성을 이끌어 상징적 의미를 진술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음, 우리 성원이가 3번이 했어요. 3번. 틀린 걸 찾는 거야. 나는 벼랑이 앞에서 낭패를 겪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 길을 이해하는 사람을 일깨우려 하고 있군. 맞죠? 응? 나. 그래서, 어,
자, 이 길이 사람 끌고 가다가 벼랑 앞에서 낭패를 세우는가 하면, 그러니까 벼랑 앞에서 낭패를 세우는가 하면은 바로 뭐예요? 어? 바로,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길을 이해하는 사람을 일깨우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길을 끌고 간다고? 천만에, 그죠? 그래서 어, 3번의 내용은 이런 거죠. 자, 나의 벼랑 앞에서 낭패를 보는 사람은 자신들이 길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로 이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길을 이해한 사람이죠. 따라서 길이 이들에게 벼랑 앞에서 세우는 좌절이나 시련을 경험하게 한 것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전혀 알겠니? 네. 음. 자,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4번. 신지 시온이 4번 했는데, 4번은 나는 그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자, 이렇게 되는데, 나에서 세상 사는 이치는 길이 사람들의 가르치는 세상 사는 슬기를 이루는 것으로 길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닌 생각과 관련이 있죠.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길이 밖에 아니라 뭐야? 안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사람들이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친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성찰이지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24번 가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배경 및 소재의 기능을 바꾸는 네 이거는 5번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5번 그때 말했어요. 가에 인기척 끊긴 한낮은 뭐예요? 화자가 금강산을 가는 첩첩한 산길을 걷는 시간으로 그때 하자가 아득히 먼 생각에 잠기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한낮은 하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다에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은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도 남은 시간으로 글쓴이는 이 시간이 당신이 좋아할 이야기를 해도 되냐 묻는 거죠. 따라서 이 남은 밤은 당신에게 이야기를 계속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자, 25는 시오와 식구 의미 파악인데 쉬운데. 자, 선이 4번 했네. 자, 3년에 훌훌훌 자연의 싸. 자, 호루루와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 뭘죠? 생동감을 주고 있죠. 훌훌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3년에서 훌훌훌은 뭐야? 흰 구름 날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사연에서 쏴는 뭐야? 물소리, 아는 바람소리, 호루루는 뭐야? 낙엽이 낙하 떨어지는 모습이죠. 이와 같이 음성 상징어는 다 뭐야? 생동감으로 연결돼 있어요. 어, 선이 알겠어? 네. 자, 생동감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은 맞고요. 틀린 거는 5번입니다. 음, 자, 오연에서 화자가 어? 동해안과 오연, 음, 동해안 오촌. 자, 동해안에서 바다에 허다하게 뜬 별들을 보내며 장엄함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또 6년에서 화자가 산장에서 하늘의 별들이 꽃과 같이 가득 떠 있음을 경험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동해안과 산장은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체험한 유사한 속성의 공간이라 할 수 있죠.
동해안에서 산장으로 이동에 따른 하자의 태도는 태도 변화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 자, 작품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맥락을. A에서 F로 적절치 않은 것은 네, 여러분들이 다 맞았어요. 4번. 자, E에서 B 얘기. E, B에서 B, 이거 보고 보면서 자, E에서는 길이 뭐예요?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은 말씀 아는 사람, 즉 진정한 길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이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뭐야? 길이 제 뜻을 아는 사람에게 꽃과 그늘을 선사하는 모습을 나타낼 뿐, 길이 자신의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4번이죠. 자, 27번. 신지는 문학을 잘하는데. 자, 작품의 종합적 이해 감상이야. 틀린 거 찾는 거, 틀린 거. 아는 것은, 자, 여기서 보기를 참고해. 다야, 다. 편지 쓴 거죠? 당신이 쓰는 편지 형식의 이수필에서 글쓰기는 개인적인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을 대비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선화에서 연상된 이야기에서 글쓰기의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 풍속 이야기에서 일탈이 용인되어 유쾌한 축제를 그려진다. 이는 이를 통해 독자의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자, 틀린 걸 찾는 거래요. 자, 시온이 1번 읽어볼까? 자, 글쓴이는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독자는 자신이 편지 수신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지. 응? 그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이니까 뭐 내가 이 독자는 글 읽는 사람은 그 독자에게 친감을 충분히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야? 맞아요. 자, 선이 5번. 선이 유사한 걸 자꾸 들리네. 따깍따깍 까뜩까뜩 음성상중에서 새학시춘 애들 함으로 즐거운 쾌감을 느낄 수 있군. 자, 5번도 마찬가지. 응? 짜깔짜깔 복맞이하는 새학시 처녀들이 물을 기로 오며 이야기 주고받는 소리고 끼뜩깨뜩은 뭐야? 육보름의 새학시 처녀들이 잠시 용인된 일탈을 즐거움의 쾌락을 나타내는 소리니까 뭐야? 쾌락이니까 쾌감을 느낄 수가 있죠. 답은 3번이야. 자, 육보름에 대한 당신의 글쓰는 경험을 대비한 것은 삶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의도로 볼 수 있군 이렇게 있는데 자, 글쓰는 육보름에 관련해 자신이 고향에서 체험했던 일들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처럼 글쓰는 당신에게 자신이 체험하고 고향의 즐거운 풍속을 소개할 뿐 당신과 자신의 경험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건 오바죠. 비하죠. 3번이 되겠습니다. 오, 신지는 다 맞았는데 오케이. 자, 자꾸만 풀어보다 보면 구조와 이해를 충분히 그러니까 저기 문제 구조, 내용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꾸만. 그래서 이거는 머리도 아니고 그냥 연습하면 돼. 연습하고 훈련하면 됩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투특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조금 많이 할게요. 금요일 날은 28분 이걸 했죠, 여러분들이. 또 금요일 날은 34번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은
28번부터 34번까지 마칠게요. 배울 수 있도록.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